최근 열린 UFC 313에서 마카체프와 메랍이 챔피언의 자격을 굳히면서 끝이 났는데 명예 한국인 메랍은 다게스탄을 잡은 슈퍼스타로 떡상한 상황입니다. 한순간에 노잼에서 존잼 파이터로 거듭났는데 2025년 UFC는 진짜 존잼 경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리뷰 채널이지만 올해 UFC 라인업을 가져왔는데 올해는 맥그리거가 복귀해야만 하는 해라 UFC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메랍과 마카체프의 다음 경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메랍은 션 오말리와 리매치를 붙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게스탄 강자 우마르를 잡은 걸 보면 오말리한테 승산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인데요. 오히려 기대되는 건 마카체프의 다음 경기인데 누구든 벨트를 갖고 싶으면 덤비라고 해적왕 아우라를 뿜어냈습니다. With number 10 take some damage, you know. That's why I'm a best fighter in the world. 과거에 하빕이 적어도 대여섯 번은 방어할 거라고 말했는데 이제 많아도 두 경기 정도 더 방어하면 라이트급은 완전히 제패하는 느낌이죠. 라이트급에선 필살기가 부상이었던 사루키안과의 리매치 정도가 기대되고 그게 아니면 차라리 토프리아랑 붙는 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I'm tired to give chance the small guys, you know. 마카체프의 꿈인 웰터급 벨트를 향해 월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게스탄의 유일한 희망이 된 마카체프가 어떤 레거시를 써내려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me beat Kangaroo for sure. I know Kangaroo have good striking. Check the grappling. 일단 고생한 마카는 라마단 잘하길 바라고 바로 다음 경기는 2월 2일 이스라엘 아데산야의 복귀전입니다. 상대는 미들급 5위 나수르딘 이마포프인데 다게스탄에서 태어났는데 다게스탄 수저를 버리고 파리로 이민가서 레슬링보단 입식 타격이 강점인 특이한 이력의 선수죠. 다게스탄에서 쭉 훈련만 했어도 벌써 타이틀전 한 번은 받았을 것 같은데 아데산야를 잡으면 한 번에 랭킹 2위로 올라서고 다음 타이틀전 후보로 유력해지는 상황입니다. 배당은 아데산야가 근소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데 아무리 아데산야가 연속으로 졌어도 클래스는 여전한 것 같죠. 그런데 아데산야가 비넘버링 대회에 출전하는 건 약 7년 만입니다. 같은 체육관 친구 아데산야와 볼카가 언제 이렇게 낮은 곳까지 와 있는지 안타까운데 이젠 싸우는 것보다 남들 경기 리뷰하는 산야 모습이 더 익숙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지면 페레이라와 크게 한판 땡기고 볼카랑 요리 유튜버로 전향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주고 한 번 더 타이틀전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주일 뒤에 아데산야를 비넘버링 대회로 보낸 장본인 2명 뒤풀과 션이 UFC 312에서 2차전을 갔습니다. 국내에선 갓 티빙에서 생중계하는데 진짜 UFC만 봐도 구독료 뽕 뽑는 느낌이라 혹시 비싸서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1인 가격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진짜 UFC 팬들한텐 개꿀잼 라인업인데 경기뿐만 아니라 트래시 토크까지 정식 경기 수준입니다. 1차전 때 트래시 토크는 당연히 션이 이길 거라는 예측을 뒤엎고 뒤풀이 션을 말빨에서 압도하며 점수를 땄었죠. Why are you so angry? You think your dad beat the shit out of you? Every childhood memory you have is gonna come back. So you understand, you fucking pussy? 그리고 실제 경기까지 이기며 챔피언에 오르는데 데이나가 션이 이겼다고 생각할 정도로 박빙이 명승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전이 더 기대되는 건데 아데산야가 이번에 이겨서 뒤풀이든 션이든 타이틀 걸고 복수전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 아데산야보다 더 타이틀전 하는 걸 보고 싶은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함자트 프린세스 치마이프입니다. 공주님보다 약한 면역력 때문에 프린세스 파이트 네임을 얻게 됐는데 휘테커와의 경기에서 4드론 초사를 보여주면서 타이틀전을 코앞에 두게 된 상황이죠. 알고도 못 막는 극한의 레슬링이 뒤풀이나 션한테도 먹히냐가 최대의 관심사인데 솔직히 뒤풀이랑 싸우는 걸 더 보고 싶긴 합니다. 최근 내 완력으론 뒤풀이 압도적이라 그나마 힘으로 테이크다운 방어를 할 것 같기 때문인데요. 테이크다운만 막으면 99% 운에 몰빵한 묵은본 타격으로 공주님을 떼찌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치마이프는 휘테커 경기 때 회복이 필요한 어떤 데미지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뒤풀과 션중 우승자와 타이틀전 갔거나 아데산야와 잠정 타이틀전 가면 꿀잼일 것 같습니다. Israel Adesanya. 그리고 다음은 UFC 팬들이 기다리는 경기 1위 존 존스와 톰 아스피날의 타이틀전입니다. 존스는 2023년 헤비급 월장 후 7일간을 초살내며 레전드를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1차 방어 상대로 미오치치가 확정됐는데 존스의 어깨 부상으로 1년 반 이상 경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챔피언이 1년이 넘게 경기를 안 뛰면 벨트를 무상점거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톰 아스피날입니다. 역대급 폼을 자랑하는 아스피날이 한창 전성기인 상황에서 존스가 벨트는 안 내놓고 아스피날 에이징 커브 기다리기를 시전했기 때문인데요. I just don't even want to do business with him. There's been so many guys who's hot today who are just gone. To give a big mouth who's hot today,
미친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피날이 아직도 파운드 퍼 파운드 랭킹 8위밖에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이죠. We'll give you guys what you want to see. No call out. You still won't say it. 그리고 이를 보다 못한 데이나가 미오치치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때립니다. The winner should absolutely fight Tom. Knock it off. 존스도 꽤나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는데 역시 사장님이 UFC 파운드 퍼 파운드 비공식 랭킹 1위였죠. 따라서 올해 안에 헤비급 타이틀전이 무조건 열릴 예정인데요. 파이트 지능 높은 존스가 아스피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바로 아래 체급 페레이라와의 슈퍼 파이트였습니다. 물론 데이나는 이걸 부정했지만 존스가 헤비급 벨트를 포기하고 라이트 헤비급으로 내려가서 싸우면 가능하긴 합니다. 이미 존스는 라이트 헤비급 벨트를 자진반납하고 헤비급 월장을 한 이력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Johnny Bones anymore. Call me Johnny Meat. 하지만 그렇게 되면 존스 입장에서도 은퇴하고 평생 조롱받을 게 뻔해서 과연 돈을 선택할지 마지막엔 결국 명예를 선택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존스가 아스피날 경기 받고 이기기까지 한다면 진짜 존스는 UFC 고트로 남는 거라 데이나가 잘 설득해주면 좋겠습니다. 한편 페레이라는 3월 9일 열리는 UFC 313에서 안칼라이프와의 경기가 확정됐습니다. 2024년은 페레이라의 해였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슈퍼스타였는데 안칼라이프라는 최대 과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칼이 페레이라의 약점인 레슬링의 강점을 갖고 있는 다게스탄 선수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걸 알고 있는 페레이라도 그래플링과 테이크다운 디펜스에 심혈을 기울여 점점 갈수록 디펜스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다게스탄 레슬러 출신인 만큼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소하지만 챔피언 페레이라가 언더독인 상황이죠. 페레이라가 이기려면 불합리한 왼손을 맞추거나 카프킥으로 빠른 시간 안에 다리를 조져놓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안칼까지 이긴다면 라이급을 아예 먹는 거라 존스랑 슈퍼파이트로 한판 크게 땡기고 사형제 아드산냐, 션, 힐 그리고 프로아치카에게 기회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UFC 가드한테 입밴당한 아직도 얼굴을 알려야 하는 챔피언 벨랄 무하마드와 샤브캇 라우모노프의 타이틀전입니다. 작년 12월 둘의 타이틀전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첫 방어전에서 벨랄이 발 감염으로 아웃되면서 이안 게리와 맞붙게 됐었죠. 그리고 게임이 끝난 직후 벨랄이 페이스오프를 위해 신나게 옥타곤으로 달려가는데 챔피언 얼굴을 못 알아본 가드가 벨랄을 막아서는 꽁트 같은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타이틀전은 벨랄과 샤브캇이 확정인데 샤브캇을 압도하면 벨랄도 메랍처럼 노잼에서 슈퍼스타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샤브캇이 12월에 싸웠기 때문에 회복되는 대로 바로 경기를 잡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UFC 314나 315에서 맞붙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페레이라와 함께 2024년을 대표하는 파이터 일리아 토프리아의 다음 경기입니다. 불카와 할로웨이를 KO시키면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슈퍼스타가 된 케이스인데요. 사실 토프리아도 벨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태생이 노잼이긴 한데 일단 얼굴이 모델 뺨치는 수준이라 어느정도 커버가 되고 무엇보다 순수 실력만으로 존잼 슈퍼스타가 된 극강의 올라운더 파이터입니다. 메랍과 함께 역대급 챔피언으로 인정받으며 곧 조지아에서 UFC 경기가 열릴 것 같은 상황인데 토프리아의 다음 상대로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유력한 건 볼카노프스키와의 2차전입니다. I'm more than happy to get in there straight away. Let's go. I'm excited. You know what I mean? I'm not scared of nobody. 토프리아는 월장하겠다고 난리인데 올리베이라와의 경기를 억텐으로 추진 중이기도 하죠. 또한 마크체프가 311에서 이긴 직후 내가 쉽게 이길 수 있다며 곧 보자고 또 한 번 청약을 넣었습니다. I will be the first one to submit him. 하지만 데이나는 이미 볼카노프스키가 2차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못 박아섰습니다. We're not going to say no to Volkanovski. He's been that guy for us, and who wouldn't want to see it again? 팬들 입장에선 볼카가 이길 가능성이 낮아 보여서 차라리 요즘 폼이 좋은 신성인 모브사르나 로페즈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대로 쉬면서 도파민 중독 재활에 성공하고 풀캠프까지 준비한 볼카랑 리매치하는 것도 기대되긴 해서 올해 안에 빨리 볼카랑 2차전 치르고 패더급을 더 정리하는 게 정석일 것 같긴 합니다. So who do you think it would be? Conor McGregor. 그리고 마지막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의 맥구 코너 맥그리거의 복귀전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Happy New Year to you all. 존 존스 뺨 때릴 정도의 경기 회피력으로 3년이 넘게 경기를 안 잡고 있는데 맥구 코인에 2년 동안 올인하고 존버했던 챈들러가 최근 올리베이라와의 경기에서 WWE 프로레슬러로 전향하게 만든 주범이죠. Got one dude on my mind. Conor McGregor, get your kid back to the octagon. 솔직히 사람이면 챈들러한테 미안할 법도 한데 최근 제이크 폴의 형 로건 폴과의 복싱 슈퍼파이트를 언급하고 있는 꼬라지입니다. 맥구 아빠 데이나마저도 이 경기는 허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데이나가 맥구에 대해 함부로 말 못하는 거 보면 맥구의 흥행력이 여전히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인 것 같죠. Is he fighting in June?
No. Connor's ready to fight. You know we'll announce it. June is a possibility, though. I don't know. 데이나가 그렇게 애정하는 존 존스도 은간호와의 경기가 지연되자 보스로서 확실히 선을 그어버렸었죠. I really don't care. Basically demand $15 million or $20 million or $30 million. It's crazy. 그런데 유일하게 데이나가 말을 아끼는 사람이 맥구인데 수익성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존스가 미오치치와의 경기에서 80억 정도를 땡겼는데 맥그리거가 포일의 3차전에서 약 400억을 가져갔었습니다. 심지어 합입전에선 600억, 메이웨더와의 슈퍼파이트에선 1000억을 땡겼는데 진짜 수치로만 보면 데이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 맥구인 건 당연한 것 같죠. 존스가 맥그리거랑 비슷한 몸값을 요구하자 바로 손절해버린 건데 그만큼 맥구의 수익성은 앞으로도 따라올 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맥구는 몸값도 몸값이지만 PPV가 미치게 팔렸는데 아직도 UFC 역대 최고 PPV 경기 중 1위부터 4위가 다 맥그리거죠. 그리고 맥구의 UFC 계약이 올해 만료되기 때문에 계약상으로는 남은 2경기를 올해 다 채워야 합니다. 만약 불이행할 경우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성추행 재판으로 벌금을 내게 된 맥그리거 입장에선 무조건 한 경기라도 뛰어야 면이 서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경기 상대에 또다시 귀추가 주목되는데 솔직히 포이리에보단 챈들러가 머니파이트일 것 같습니다. 챈들러는 올리베이라 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승 자체보다도 팬들이 원하는 화끈한 경기를 선호하는 선수라 맥구가 원하기만 하면 레슬링 빼고 순수 타격으로 팬들을 즐겁게 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한 손만 쓰라고 해도 싸울 것 같은 챈들러인데 KO 당해도 웃고 있는 챈들러 모습이 안 봐도 본 것 같죠. 상대가 챈들러여야 맥구도 마음 편하게 타격만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챈들러가 아니면 라이트급에 다시 뜨고 있는 강자 한 명이 있는데 바로 두오 초이입니다. 최근 진화한 2.0 타격으로 이슈도 돼서 맥구 상대로 적격인데 지금부터라도 빨리 최두호 선수가 맥구 콜아웃 빌드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올해 기대되는 UFC 매치업을 다뤄봤는데 큰 경기가 있을 때는 최대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UFC 팬이면 구독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리뷰 채널 애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